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장하며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늙어가며 늙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길에서 나는 반대하며 거스르고자 합니다. 늙음이 사람의 숙명이라면 그건 타인들의 보편적 길이며 늙지 않아야 함이 바로 나의 개별적 운명이지요. 이제 운명의 문을 열고 몇 걸음 내딛다가 여기를 찾아 헤매는 후배를 위해 등불 하나 눈앞에 내걸어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수십 년을 헤매며 더듬거렸지만 따라오는 뒷사람은 평온하며 빠른 성취 있기를 기원합니다. 1. 호흡 기공. 기공의 종류는 많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기공이란 기공 중의 기공, 호흡 기공으로 특정하니 즉 숨쉬기입니다.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숨은 며칠이 아니라 단 몇 분이라도 중단되면 생존이 불투명해집니다. 또한 숨을 빨리 쉬면 생각이 화급해지고 숨을 느긋하게 쉬면 긴장과 스트레스 풀어지며 심신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숨은 목숨과 직결되며 빨리 쉬면 반드시 빨리 죽고 천천히 쉬면 대부분 오래 삽니다. 숨을 천천히 쉬어야 하는데 입은 닫고 코로 숨을 쉬면서 숨소리가 자신의 귀에 안 들리는 상태로 40분 이상 책상 다리 형태로 앉아 평온하게 호흡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40분 이상 앉아있지 못합니다. 엉덩이 뼈가 아파와서 5분 동안만 해도 괜찮으며 아마도 시계 초침을 확인하면 3초에서 8초 사이의 호흡을 할 겁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흥분하고 화났을 때는 1초 정도 마시고 2초 정도 내뱉을 겁니다. 씩씩대는 것이죠. 입까지 벌려서 숨 쉬며 숨소리도 자신의 귀에 거칠게 들릴 겁니다. 건강이 좋거나 깊은 잠 자고 일어나면 3초 마시고 5초 이상 내뱉게 됩니다. 시계를 앞에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8초 이상의 호흡을 하는 건강한 사람도 20분 정도 앉아서 계속 하게 되면 5초 정도로 줄어듭니다. 가슴에 부담이 오며 뻐근해지고 복부에 압력이 생겨 팽창하기에 계속해서 8초 이상의 호흡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유지하다가는 통증이 오며 격렬해지고 복부 압력에 오장육부가 실제 뒤틀리면서 결국 몸속 장기가 터지기에 인체 스스로 고통을 자각하고 호흡수를 저절로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호흡수 10초 이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일반인은 호흡기공 자체를 모르기에 평생 접촉 못한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며 스포츠, 무술에서도 여기 이상은 진행하지 않기에 또한 미지의 영역이며 기공 가르치는 단체에서도 알기는 하는데 태극권 형태나 요가 형태에 치중하여 이런 무지막지한 형태의 기공에 깊은 수행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 인구가 70억 명 정도에서 15초 이상을 호흡하는 사람은 몇백 명 안 될 겁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15초 호흡수는 한 번 앉아서 40분 이상을 호흡하며 입을 닫은 채 코로 숨 쉬면서 가슴속 고요하며 숨소리가 자신의 귀에 안 들리는 상태여야 하고 1회 호흡에 6, 7초를 마시고 7, 9초를 내뱉거나 7.5초 마시고 7.5초 내뱉습니다. 이 상태가 오면 1차 각성합니다. 깨닫는다는 표현을 써야 하지만 몸이 깨닫고 느낌에서 희열이 오기에 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온몸이 달콤하게 녹는 느낌과 정신적 쾌감이 동시에 밀려듭니다.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카타르시스, 쾌락입니다. 형용하기 어려운 기쁨과 충만이 몸속과 몸밖 세상, 온누리에 무량하게 퍼져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지지요. 이전과 같은 사람인데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니 이전의 세상도 그 이전의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운명은 저절로 바뀝니다.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어디까지 가냐면 기쁨도 악이구나. 행복도 악이다. 조금 몸이 아프고 조금 불행하여야 지극한 선이구나 하는 경탄까지 이릅니다. 모든 게 달라진 것이죠. 아닙니다. 위의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며 애매합니다. 뭐라고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일, 사과나 벌꿀을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하자니 뭔가 어설프고 듣는 상대방도 오해의 여지가 생기겠습니다. 이러한 각성과 함께 아랫배에 있는 단전, 기해혈에 실제 내공이 쌓이고 사람의 내장기관 중에서 간을 제외한 그 아래의 부분에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며 자신의 생명력에 의한 자가치유가 진행됩니다. 특히 아랫배 부위의 내장기관이 대단히 건강해집니다. 소화기능과 자궁, 신장기능에서 큰 힘이 생기며 큰 득을 봅니다. 이후 30초 호흡이 되면 피가 흐르는 핏줄처럼 기가 통하는 기혈이 생깁니다. 단전 기해혈에서 왼쪽 갈비뼈 아래 간 부위로 기혈이 뚫리고 열립니다. 이 상태를 비로소 호흡기공 단학에 입문했다고 조선 후기 정북창 선생의 용어 징계를 거쳐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옵니다. 30초 이후의 단계로 1분 호흡의 경지가 있고 여기 수준에서는 아랫배 기해혈에서 시작한 기가 척추를 거슬러 올라가 머리끝 정수리의 생사현관을 관통하여 이마와 얼굴, 턱, 가슴, 내려와 아랫배에 도착하고 다시 거꾸로 가슴을 타올라 머리 꼭대기 정수리로 넘어가고 척추를 타 내려와서 아랫배 기해혈에 돌아오니 1단계 공부의 완성 10이라 합니다. 10이 되면 어깨 윗부분의 목, 얼굴, 이마에 주름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45초 호흡이 되면 가슴이 기혈에 관통되어 주름이 없어지고 못의 혈관까지 생명력으로 팽창합니다. 실제 가슴과 옆구리의 근육 부분이 운동하지 않아도 부풀어 오릅니다. 피부에는 주름이 없고 심장 등 오장육부와 혈관에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을 이루면 얼굴은 주름이 없이 팽팽해지고 뇌질환이 있을 수 없는데 자세한 건 나도 모릅니다. 가슴을 뚫어보았기에 정수리 생사현관을 다통시켰을 때를 추정할 뿐입니다. 다만 10 수련자는 인류의 유사일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늙지 않았다는 사람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무술인이든 종교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늙지 않았다는 사람,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아직 없습니다. 나는 35년 전 철원 와수리 쪽 산속에서 산신령님 덕에 독학으로 호흡기공을 열어왔는데 교과서는 조선 후기 정북창 선생의 용어 진결이며 참고서로 단학 연정원과 언어 이름 밝히지 않은 미국 대학 한국인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35년 해오면서 왜 1분 호흡 경지의 사람이 불가능했는지 혹독한 세월의 시행착오 끝에 이해하였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호흡기공은 호흡하는 기공이 맞지만 호흡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말을 해도 곧바로 이해하기 어렵기에 다음에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15초 호흡수까지 해보시겠습니까?